어머니가 없어져도 안 찾아요. 엄마가 다시 와도 회피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엄마의 만남을 회피해요. 그런 엄마들이 굉장히 당황하죠. 그렇죠. 안고 품고 살던 문화에서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독립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 영국은 그동안에 독립적인 육아에서부터 애착 우선 육아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안녕하세요. 쑥쑥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은 애착입니다. 애착이라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이 되게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개월 전에 부모와 신뢰감이 잘 형성이 되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요즘 애착 인형이라는 말을 TV에서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애착 물건이라는 게 애정 결핍을 느낀 아이들이 뭐 손수건이나 인형이나 때가 꼬질꼬질 묻은 인형이나 이런 거를 남몰래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는데, 이 애착 인형을 공공연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물건들을 커밍아웃하고 이런 애착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KBS 스페셜 다큐에 평생을 좌우하는 3살의 기억 편을 보시면 저희가 여기 추천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애착 육아 운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서구에서는 어려서부터 혼자 재우는 등 이 독립심을 강조하는 육아를 했죠. 그래서 다 아기 침대 마련해서 거기 가서 혼자 자도록, 울어도 혼자 자도록 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최근 연구에서 애착이 형성되어야 독립심도 생긴다고 해서 놀랍게도 포대기로 아이를 등에 업거나 앞에 이렇게 포대기로 묶어서 신체적인 밀착 접촉을 하는 포대기 사랑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네, 이 포대기 사랑이 애착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걸 보고 저희가 굉장히 놀랐죠. 선생님 애기 어렸을 때 포대기를 안 업었어요? 업었죠. 그렇지. 네, 등에 포대기도 업고 또 일하면서도 이렇게 아이는 등에 엄마 등과 딱 이렇게 밀착 접촉되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오래전부터 그렇게 포대기로 아동을 업어주거나 안아주었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엄마가 품고 자는 것이 문화였죠. 뭐 심지어 6살, 7살까지도 엄마가 품고 잘 때 이제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유아 침대를 따로 해서 따로 재워야 된다. 그러면 애가 독립이 안 된다.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유모차가 이제 문화에 들어오면서 유모차를 태우고 다니까 아이를 안고 다니거나 이럴 기회가 좀 적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고 품고 살던 문화에서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독립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영국은 그동안에 독립적인 육아에서부터 애착 우선 육아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이제 KBS 서로 거꾸로 가고 있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근래부터 또 이제 거기에 보면 근래에 우리나라는 이제 어려서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이제 문화가 되고 있어요. 워킹맘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전업맘들도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솔직히 말하면 좀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보내면 좀 편한 시간,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것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 또 플러스 뭔가 어린이집에 보내면 좀 교육을 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교육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연구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줘야 되고 일관성 있게 상호작용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연구들에서 보면 이제 어린 시기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걱정스러운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육아휴직을 쓰든지 엄마와 아빠가 교대로 뭐 육아휴직을 하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기 애착 이론에서는 어머니가 생리적 욕구인 수유와 함께 어머니의 다정한 미소, 다정한 말, 피부 접촉 등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아이가 의존하며 애착을 형성한다고 봤어요. 즉 다시 말하면 수유를 통해서 아동의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엄마와의 애착이 형성된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이 이론에 반기를 들은 분이 계세요. 유명한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 연구는 지금까지 애착 형성 요인의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였어요. 유명한 실험이죠. 유명한 실험이죠. 원숭이 태어났을 때
어미 원숭이하고 떼어놓고 네. 인공 어미 하나는 철사로 만들고 하나는 헝겊으로 인공 어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사 어미, 헝겊 어미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아기 그 원숭이에게 우유는 어디서 먹게 했냐면 철사 어미한테서 항상 먹게 했어요. 네. 먹게 했으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철사 어미가 항상 우유를 줬기 때문에 철사 어미하고 애착이 더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무서운 이제 공포의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막 큰 소리를 내고 불을 탁탁탁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 새끼 원숭이가 어느 어미한테 가는가를 봤어요. 어느 원숭이한테 갔겠어요. 그렇게 젖을 준 어미한테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나 보죠. 놀랍게도 결과는 헝겊 어미한테 가서 막 비비면서 낑낑대고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헝겊 어미한테 달려간 그 새끼 그 원숭이를 보고서 이때 우리가 느낀 것이 그 수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이 따뜻한 촉감에 그 헝겊 원숭이한테 매달리는 것은 더 수유보다 중요한 어떤 것, 다시 말하면 따뜻한 촉감, 스킨십 이런 것이 신체적인 접촉이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애착을 형성하는 요인이 수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신체적인 촉감, 신체적인 접촉이 중요한 요소임이 이제 밝혀졌지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유를 먹이는 경우에도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우유 탈아서 탁 독립적으로 키운다고 불리죠. 그래서 실제 봤더니 아이들은 먹고 나면 탁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유를 먹이더라도 어머니가 아이를 잘 안고 먹이는 것이 아이에게 접촉을 통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아이에게 우유병만 딱 물려주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가 키우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주양육자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엄마 아빠 그러지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주양육자를 수도 있고 또 아이를 키워주는 이모 할머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 주양육자가 이 아이하고 어떻게 따뜻한 신체 접촉을 하는지 이런 거 중요하죠. 뭐 엄마가 꼭 육아휴직을 아니더라도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주양육자가 또 따뜻하게 대해주면 이 아이는 그 사람에게 또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애착이 잘 형성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애착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의 행동을 보일 때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게 애착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인즈 워드는 낯선 상황에서 영아가 보이는 행동을 근거로 애착 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어요. 여기서 이제 낯선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하고 엄마가 손을 잡고 놀이방을 가요. 일단 들어가면 이 작은 의자에 엄마는 앉아있고 그 옆에 아이는 서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편안하죠. 이제 엄마를 확인하고 엄마를 안전기지로 삼아서 쳐다보고 있고 이제 놀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낯선 사람이 들어와요.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한 3분 정도 이야기를 그 엄마랑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살짝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놀래죠. 엄마가 나가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낯선 분이 아이를 달래기도 하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이겠죠. 엄마가 나가는 거에 대한 반응도 보이고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한 3분 있다가 다시 엄마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달려가는 놈이 있고, 이제 막 떼쓰고 껌딱지처럼 붙어서 안 나가는 놈도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아이가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또 이제 엄마가 앉아있다가 조금 있다 또 낯선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또 이야기 하다가 또 엄마가 나가. 이걸 한 2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이때 아이가 엄마가 떠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또 낯선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자, 첫 번째 애착 유형이 안정애착이에요. 가장 우리가 이제 로망으로 생각하는 거지, 부모들이 좋은 애착이라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은 낯선 상황에서 엄마에게 의존하고 엄마가 있으면 안전기지니까 편안하게 아이가 놀고 엄마가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죠. 찾고
엄마가 돌아오면 반가워서 팍 가득 껴안고 있다가 네, 네. 엄마가 이제 아유 엄마가 없어 놀랬구나 이렇게 이제 안아주고 그러면 좀 편안해져서 다시 내려놓으면 노는 이런 아이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애착으로 보고 있죠. 안정애착. 네. 자, 불안정애착은 세 가지 유형으로 다시 나눠요. 회피애착, 저항애착, 혼란애착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 회피하는 거니까 무시하는 거겠죠? 네, 네. 저항하는 건 뭐예요? 네. 네. 막 화도 내고 막 이제 막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혼란애착은 이 회피애착과 저항애착이 섞여 있는 건데, 자, 회피애착의 아이는 어머니가 없어져도 안 찾아요. 엄마가 다시 와도 회피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네, 네. 엄마의 만남을 회피해요. 그런 엄마들이 굉장히 당황하죠. 그렇죠. 네. 아니, 엄마가 방과스에 갔는데 그냥 놀고 있으니까요. 평소에도 어머니와 떨어져 혼자 놀이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숙하고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네. 이렇게 혼자 놀이하는 경향은 어머니로부터 외면당한 경험이 많아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자기 방어 행동이에요. 네네. 지금 회피애착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데 네. 어떤 엄마가 애한테 말도 않고 24개월? 그때쯤 갑자기 번개 여행을 떠난 거예요. 2박 3일 동안. 애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이제 그 공항에 딱 엄마가 나타났으면 막 엄마한테 달려가야 되잖아요. 예. 모른 척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달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바로 회피애착이잖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애는 이제 너무 놀랬기 때문에 두 번 당하고 싶지 않는 뭐 그런 마음이 그렇죠.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네, 네, 어머니들이 잠시 외출할 때라든지 이렇게 네. 2박 3일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꼭 반드시 말을 하죠. 하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가야 돼요. 시키고 가야 돼요. 네. 울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그러니까 네, 네. 이때 이제 회피애착의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면 엄마도 당황하셨을 거예요. 엄마도. 그렇죠.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자, 이 회피애착의 아이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를 받았거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엄마한테 무시당한 경험이 있어 네. 혼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무관심하나 더 놀라운 것은 낯선 사람을 잘 따르고 네. 따라다녀요. 따라가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죠. 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어떤 부분에 울고 매달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를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낯선 사람을 따라간다니 정말 얼마나 어머니도 놀라운-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봤어요. 그렇죠. 엄마도 상처받죠. 막 가서 앉는데 그런 이렇게 하니 얼마나 맞아요. 놀라겠어요. 맞아요. 네, 네. 자, 세 번째 저항애착이에요. 어머니가 함께 있어도 불안감을 느껴 잘 놀지 않고 어머니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심한 격리 불안을 느껴서 달라붙거나 울고 난리를 쳐요. 네. 그러니까 놀지도 않고 엄마를 꼼짝 못하게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잠깐 나갔다 돌아오면 화를 막 내고 엄마를 거부하면서도 어머니 곁에 꼭 머물러 있으려는 양면성을 보이게 되지요. 네, 네. 그래서 이 저항애착의 아이는 부모가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없는 양육 태도로 아이를 키웠거나 자녀에게 지나친 감정 표현을 한 경우 아이들은 저항애착의 행동을 보이죠. 네. 이게 안정애착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엄마한테 달라붙고 엄마한테 집착을 하지만 그게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고 즐겁지 않는 거죠. 안정애착은 엄마한테 달라붙지만 아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렇죠. 엄마가 옆에 있으면 또 노는데 얘네들은 엄마가 옆에 있어도 불안해서 계속 달려붙는 그런 것인 그러니까 거죠. 아이가 안정감을 느껴야 네. 주변의 거 탐색도 하고 장난감 그렇죠. 가려놓는데 이 아이는 그걸 불안한 못하는 거죠. 거예요. 불안해서. 네, 네, 네.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걱정스러운 유형이 혼란애착이에요. 네. 회피애착과 저항애착이 결합된 형태로 불안정애착의 가장 심한 유형이에요. 아이는 어머니에게 접근해야 할지 네. 회피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을 보여요. 네. 그래서 어머니와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얼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다가가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다가오면 갑자기 뒷걸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공격적일 경우 네.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 우리가 매우 걱정스러운 유형으로 뽑고 있죠. 네, 네, 네. 이 에인즈워드의 연구 결과 안정애착이 66%, 불안정애착이 34%였는데 네. 우리나라 2001년에 그 연구에서도 보면 안정애착이 63%, 불안정애착이 37%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 30 몇 프로 정도는 예, 불안정 애착이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부모교육 강의를 하다가 엄마들이 제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했어요. 막 잘해줄 때 막 잘해주다가 또 막 신경질 내고 그게 정말 나쁘다. 그냥 애들이 종잡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그 원숭이나 강아지 실험에서도 그렇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 그 동물들이 막 털이 다 빠지고 신경 과민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애착들은 엄마의 그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마음에 상처가 많고 불쌍한 아이들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정 애착을 형성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신뢰감 발달에서 본 것처럼 아이에게 일관성 있게 반응을 해야 되고 네.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상호작용을 잘 해야 된다. 저희가 영상들도 많이 보여드렸죠. 그러니까요. 이제 불안정 애착이 되지 않으려면 부모의 기분에 따라 아이에게 잘해줬다가 하루는 화를 냈다가 또 무시했다가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에게 말과 행동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화가 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반성하고 있어요. 네,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신뢰감 편에서 자세히 했으니까 조금 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기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했다고 해도 또 이후에 긍정적인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안정애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살 전도 중요한데 이거는 2살, 3살까지 또 쭉 이어져서 그 이후에도 회복의 기회가 또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EBS 특별기획 그 아기 성장 보고서 3부에서 애착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 이제 행복한 아기를 만드는 방법에서 보면 현서는 어렸을 때 엄마를 잃고 이제 엄마가 이제 아파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예. 그래서 할머니가 키우는 동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18개월 때 새엄마를 만나서 새엄마가 그 현서의 마음을 열도록 현서의 신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아이에게 잘 맞춰주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또 현서의 흥미를 빨리 파악해서 반응해주는 노력을 통해서 현서와 안정애착의 관계로 형성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현서의 새엄마가 엄마 자신도 안정애착을 가진 사람이어서 아이와의 애착관계에서 부모 자신의 애착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행복해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 자신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새로 만난 이 새 아이에 대해서도 안정애착을 해주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 그 소개해드린 KBS 다큐에서도 그 가연이의 사례가 소개됐는데 가연이가 이제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연이를 잘 못 보살피고 맞벌이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예. 그러는 동안에 이제 가연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린이집에 갈 때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에게 생눈썹을 뽑는 이제 그런 일종의 자해 행동이죠. 그런 행동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가연이를 잘 보살핀 결과 이 가연이가 눈썹을 뽑는 행동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나아지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네요. 근데 보면 저희가 불안정 애착이 심해서 장애 수준에 이른 경우에 우리 이런 걸 반응성 애착 장애라는 말도 하는데 이 경우는 자폐와 되게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해서 내 아이가 혹시 자폐가 아닌가 이런 경우도 어쩌다 있어요. 근데 이 반응성 애착장애인 경우는 부모가 태도를 바꾸어서 또 따뜻하게 해주고 잘 해주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이때 이제 애착이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항상 부모는 따뜻하게 아이의 감정에 대응하면 좋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애착을 형성하는 대상은 그렇게 엄마, 아빠만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기타 양육자에도 애착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 애착을 많이 형성할수록 좋죠. 엄마하고도 하고 할머니하고도 하면 더 좋겠죠. 특히 이제 아빠와의 안정 애착을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부부 생활, 부부가 계속 싸우면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되게 불안하게 되는 거죠. 많이 받죠. 그래서 부부 엄마 아빠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의 애착 형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또 우리 그렇잖아요. 남편이 미우면 애도 밉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내 아내가 예뻐야 그 아이와 나, 그래. 그 아내와 나 사이에서 난 아이도 이쁘고. 예뻐 보이는 게 이제 본능이겠죠. 네, 그래서 네. 행복한 엄마뿐만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이 생활, 또 아이의 안정해짝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애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첫째, 따뜻한 신체 접촉을 통한 편안함이다. 네. 둘째, 애착이 선행되어야 독립심도 발달한다. 그렇죠. 네, 셋째, 불안정 애착을 보인 경우에도 부모가 지속적으로 애착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면 안정 애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